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다음 달 취임을 앞둔 박성현 광양시장 당선인은 주요 공약으로 시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광양시의 실제 곳간 사정이 드러나면서 공약 추진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는데요. 악화된 광양시의 재정 여건과 그 원인을 송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광양시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1인당 30만 원의 민생지원금. 하지만 광양시의 실제 재정 사정을 들여다보면 지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당장 올해 쓸 돈부터 수백억 원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올해 광양시 2차 추경 예산 1조 1,960억여 원 가운데 시의 자체 수입 예산은 2,200억 원 규모. 부지 매각 수입 등이 기대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 연말이면 자체 수입 예산은 마이너스 650억 원, 즉 적자가 예상됩니다. 광양시의 세수 추계에 의문이 남는 대목인데 또 다른 주머니 사정도 녹록치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광양시가 이미 수년 전부터 미래를 위해 모아둔 핵심 기금마저 꺼내 써왔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는 재정 위기와 대규모 필수 사업에 대비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적립합니다. 광양시의 경우 오는 2030년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위해 약 219억 원을 적립하던 중 이를 지난 2021년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방역위기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었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재정 사업을 앞두고 기금을 원점부터 다시 충당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37억 원이 추가로 더 쓰이기도 했습니다. 추경을 하면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아마 갖다 쓴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즉 빚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면사무소 건립과 도로 확포장 등 14개 시설 사업을 위해 41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2018년 발행 이후 누적 12억 원까지 상환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광양시에 뚜렷한 상환 계획이 없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뭐 확정적으로 딱히 이렇게 저희가 상환 계획만 갖고 있는 것이지 언제 얼마를 한꺼번에 몰아서 갚겠다 이런 거는 아직 그때마다 여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광양시는 최근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해 12편성액의 10.5%를 일괄 삭감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추진안 없이 사실상 차기 시정 전담팀으로 공을 넘긴 상태입니다. 이처럼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서 민선구기 시정 운영의 동력마저 시작부터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작년에 420억의 부채를 발행하고 올해 연말까지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650억. 그리고 당선자인 제가 7월에 들어가서 쓸 돈이 제로. 이게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세출 구조 조정 1번. 우선 공정률을 보고 50% 미만들은 연기.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립, 체납액이나 이런 거, 새로운 재원, 징수, 최대한 가동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은 제가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텅 빈 시 금고와 채무 부담 속에 광양시의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합리적인 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민형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문화와 관광, 스포츠는 행정 주도가 아닌 시민과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민 당선인은 22일 나주에서 열린 전남광주 대전환 기획위원회의 두 번째 시민 경청 행사에서 이들 분야는 행정이 통제할 일이 아니라며 현장을 잘 아는 시민과 전문가가 앞장서고 행정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의 상상력에 주권을 더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문화와 관광, 스포츠 분야 정책 방향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남권의 국제 컨벤션 시설 부재와 미식문화 플랫폼 구축, 공공예술 브랜드화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남 서남권 정치인들이 민형배 특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청사 운영 방식에 대해 서남권 차별이자 갈라치기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당선인 등은 23일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균형 발전 정신을 훼손하는 허울뿐인 삼청사 균형 운영 방침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전날 민형배 당선인 인수위가 발표한 청사 운영 방침이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독단이라며 법적 주사무소는 순천으로 지정하고 기획과 정무 등 핵심 기능은 광주로 가져가면서 무안에는 이름만 좋은 시민주권청사라는 껍데기만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과거 전남도청의 무안 이전 당시 전남 동부는 산업중심, 서부권은 행정중심이라는 대원칙을 세웠는데 이번 인수위 방침은 역사적 합의와 원칙을 일시에 무너뜨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법적 주소지와 실질적 지휘본부 그리고 의회 기능이 세 곳으로 나뉜다면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불보듯 뻔하다며 서남권을 소외시키는 행위는 특별시 내부에 식민지를 만드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여수시 의원 당선인들이 원내 교섭단체 시민주권연대를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23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단체 구성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시민주권연대는 조국혁신당 김상일, 권석환, 백진호, 최애국 당선인과 무소속 송하진 당선인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를 목표로 시민 알 권리 보장과 대형 사업 검증 등의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여수시의회에서 제2 원내 교섭단체가 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 후보로 고흥 출신 송영곤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송 당선인은 23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민주당 시의회 초대 의장 경선에서 65표를 얻어 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심철희 당선인 후보와 단일화로 경선에 나선 정경선 당선인은 17표를 얻었습니다. 송 당선인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원 집행부 시민과 함께 성공하는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주청사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회를 짓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여러 시설을 고려하면 전남도 의회가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목포 시민주권행동은 6.3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는 목포시와 시의회를 향해 민주주의 원칙과 공정책무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주권행동은 시장과 시의원이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인 만큼 모든 행정과 의정은 시민주권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일자리와 복지, 교육과 교통 등 현안 해결에 책임 정치를 실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다수결 원칙 속에서도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행정과 의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시민주권행동은 앞으로 4년간 시정과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 평가하며 시민들에게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산 무안군수가 민형배 전남광주 특별시장 당선인에게 전남도청인 무안청사를 특별시 주청사로 확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김 군수는 23일 나주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면담 자리에서 민 당선인에게 무안청사를 특별시 행정중심 주청사로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 군수는 전남도청 이전은 김영삼 정부에서 계획되고 김대중 정부에서 확정된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결과물이라며 남악 신도시는 도민의 염원과 국가정책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 도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형배 당선인은 서남권이 원한다면 특별시장이 무안청사에 상근하고 기획과 예산, 인사 기능을 무안청사로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수 소재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외부 폐기물 혼입 토사가 성토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여수시가 토사 시료 채취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지난달 초부터 소재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흙에 뒤섞인 폐기물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으며 수거된 폐기물이 80여 톤에 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는 해당 토사가 외부가 아닌 소재지구 택지개발 사업 현장 내 토공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이며 해당 물량의 일부 농경생활쓰레기와 유질토사가 포함됐지만 관련 법에 따른 토양 오염기 우려 기준 전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토양 오염 여부와 별개로 폐기물 혼입 자체가 적정한 시공 관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관련 법령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가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K 엑스포에서 138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전남 지역 식품기업 6곳과 뷰티기업 2곳 등 모두 8개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건강식품과 기능성 화장품 등을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선보였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상담을 진행해 138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 협약을 맺었고 경본품 시험과 수입 협의 등을 진행해 추가 수출 성과가 기대됩니다. 전남도가 한우 농가의 노동 공백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농장주가 질병과 입원, 경조사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 인력이 사료 공급과 질병 예찰 등 축사를 대신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 등록을 받은 한우 농가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대체 인력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사육 규모에 따라 지원 단가를 차등 적용합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이 한우 농가의 휴식권 보장과 안정적인 축산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초여름 강원 평창의 대표 명소인 청옥산 600마지기에 하얀 샤스타데이지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올라야 하지만 1년 중 단 한 번만 만날 수 있는 풍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평창군은 이곳을 사계절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1256m 청옥산 정상부에 자리한 600마지기. 초록빛 초원 위로 하얀 샤스타데이지가 꽃망울을 터뜨리며 장관을 이룹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물결과 탁 트인 산새가 어우러져 초여름 정취를 더합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넘게 달려와야 하는 데다 급경사와 급커브가 이어지는 임도를 통과해야 하지만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산악회 팀이 46명 왔어요. 근데 여기가 꽃이 너무 이쁘다 그래서 꽃이 요때 딱 만발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기가 첫째 너무 좋고. 600마지기는 원래 고랭지 채소밭으로 이용되던 곳입니다. 이후 샤스타데이지가 식재되면서 숨은 야생화 명소로 입소문을 탔고 밤에는 은하수를 감상할 수 있는 별빛 명소로도 유명세를 얻고 있습니다. 공기가 좋고 하늘에 올라와 있는 기분이에요. 사진은 엄청 많이 찍었어요. 진짜 예쁘죠? 이게 모델이 좋잖아요. 샤스타데이지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사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창군은 초여름에만 관광객이 집중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일대를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150억 원을 투입해 58헥타르, 축구장 81개 규모의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야생화 테마정원과 은하수 전망대, 웰컴하우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대관령과 진부면 등 북부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남부권으로 분산하고 지역 균형 발전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옥산 600마지기 지방정원은 단순한 관광시설 확충을 넘어 평창의 미래 관광 경쟁력을 높일 핵심 사업입니다. 이미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600마지기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평창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인근에는 누적 관객 수 1,6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촬영 세트장도 있어 주말 나들이 코스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짧은 개화 시기 덕분에 더욱 특별한 청옥산 600마지기의 샤스타데이지, 평창의 새로운 사계절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600마지기!
전남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선박 정박 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끊어져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반쯤 전남 영암군 3호읍 한 조선소 부두에서 40대 남성 A씨가 끊어져 튕겨나간 대형 밧줄에 맞아 쓰러졌고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7시 50분쯤 숨졌습니다. 해경은 선박 접안 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마물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가 자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은 23일 오전 7시 15분쯤 화양면 마물도 인근 해상에서 약 1톤급 모터보트 A호의 선체가 암초에 걸렸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구조대를 급파해 승선원 1명을 구조했습니다. 승선원 B씨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여수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단체가 국회와 정부에게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총체적 부실에 대한 특별법 개정 및 국가위로금 추진 결사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해외 전문가 검증과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정상화, FDR 마지막 1분 기록 공개 등을 요구하며 사고 원인 규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별법 개정과 정책적 국가위로금 지급 근거 마련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이 어촌 삶을 계획하는 예비 귀어인을 대상으로 귀어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수산과학원은 18세 이상 65세 이하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어학교 교육생 20명을 7월 10일까지 모집합니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된 교육생은 귀어 정책과 체류형 실습 등을 12주 동안 무상으로 교육받습니다. 신청자는 수산과학원 강진지원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남 귀어학교는 2020년 개교 이후 현재까지 14기수를 운영해 수료생 240명을 배출했습니다. 강진군이 어르신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강진군은 지난 19일 11개 읍면에서 폭염 취약계층에게 쿨토시와 양산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안부 확인과 건강 모니터링을 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비롯해 무더위 쉼터 293곳 냉방비 지원과 도로 살수차 운행, 냉방시설 점검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목포해양경찰이 여름철 연안사고 예방과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15일과 22일 목포 제1정보중고등학교와 신안군수 어통역센터를 찾아 연안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과 올바른 착용법, 연안안전수칙, 여름철 독성 해양생물 주의사항 등을 교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 대상의 신체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고령층에게는 예방 중심의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농아인에게는 전문 수어 통역사의 동시 통역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진도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 NH농협은행 진도군 지부를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진도군은 지난 18일 현판 전단식을 열고 농협은행 진도군 지부 전 직원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함에 따라 앞으로 치매 안심센터와 협력해 치매 예방과 인식 개선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치매 극복 선도단체는 구성원 전체가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전남광역치매센터 승인을 받아 지정되며 진도 지역에는 현재 10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